여러분,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당뇨 진단을 받으시고 나서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께 이런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단 것 줄이세요. 과일 조심하세요. 간식은 웬만하면 드시지 마세요. 그 말씀을 들으시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무슨 생각을 하셨나요? 평생 드시던 간식, 삶의 작은 즐거움 하나를 통째로 빼앗긴 것 같은 느낌이 드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뭔가 조금 먹고 싶은데 과일도 안 되고 과자도 안 되고 빵도 안 되고 도대체 뭘 먹어야 할지 막막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을 정말 많이 봅니다. 그런데 오늘 드리는 이야기는 이겁니다. 그 생각이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렸다는 겁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달콤한 것을 무조건 못 드시는 게 아닙니다.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것을 피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 둘은 다릅니다.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를 보면 우리나라 50세 이상 성인 중에서 당뇨 환자 또는 공복, 혈당 장애가 있는 분이 10명 중 4명 가까이 됩니다. 무려 10명 중 4명입니다. 그리고 그분들 중에서 식이 조절을 제대로 실천하고 계신 분이 절반이 채 되지 않습니다. 이유를 조사해보니 가장 많이 나온 답변 중 하나가 먹을 게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드시던 것들을 다 못 드시게 되니 의욕 자체가 꺾인다는 겁니다. 그 허탈감이 혈당 관리 의지를 약하게 만들고 오히려 혈당 조절을 더 어렵게 만드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간식을 참다 결국 한꺼번에 많이 드시게 되고 그러면 혈당이 훨씬 더 크게 올라갑니다. 그러면 죄책감이 생기고 의욕이 꺾이고 또 관리를 포기하게 됩니다. 이 악순환을 끊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지 않으면서도 드실 수 있는 간식이 분명히 있습니다. 특별히 어디서 구해야 하는 희귀한 것들이 아닙니다. 마트에서 쉽게 구하거나 어쩌면 지금 냉장고 안에 이미 있을 수도 있는 것들입니다. 오늘 그 5가지를 하나하나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뇨가 있으신 분, 공복 혈당이 정상보다 살짝 높다고 들으신 분, 또는 가족 중에 당뇨 환자가 계셔서 뭔가 도움을 드리고 싶으신 분, 오늘 영상은 끝까지 꼭 봐두시길 바랍니다. 자, 본론으로 넘어가기 전에 2가지 개념을 먼저 이해하고 가셔야 합니다. 오늘 내내 이 2가지 숫자가 나올 건데 이걸 모르고 가시면 왜 이 간식이 좋은지 납득이 안 가십니다. 딱 몇 분만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첫 번째 개념, 혈당 지수입니다. 영어로는 글라이세믹 인덱스라고도 합니다. 음식을 먹었을 때 그 음식이 얼마나 빨리 혈당을 높이는지를 0에서 100 사이 숫자로 나타낸 것입니다. 숫자가 높을수록 혈당을 빠르게 올립니다. 비유를 하나 들겠습니다. 여러분 집에 수도꼭지가 있죠. 혈당 지수가 높은 음식은 수도꼭지를 갑자기 확 돌려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물이 한꺼번에 쏟아집니다. 아롬, 그런, 물이 혈당이 순식간에 치솟습니다. 그러면 우리 몸이 놀라서 인슐린을 급하게 많이 내보냅니다. 인슐린이 혈당을 낮추기 위해 갑자기 많이 분비되면 이번엔 혈당이 너무 빠르게 떨어집니다. 혈당이 뚝 떨어지면 몸이 위기를 느끼고 또 배고프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또 먹고 싶어집니다. 이 악순환이 반복되면 췌장이 점점 지쳐갑니다. 췌장이 인슐린을 만드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이것이 당뇨가 악화되는 과정 중 하나입니다. 반면에 혈당 지수가 낮은 음식은 수도꼭지를 살살 조금씩 여는 것과 같습니다. 물이 천천히 일정하게 흘러나옵니다. 혈당이 부드럽게 천천히 올라가고 인슐린도 적당히 분비됩니다. 포만감도 오래 유지됩니다. 췌장이 훨씬 덜 힘듭니다. 일반적으로 혈당 지수 55 이하를 낮은 것으로 봅니다.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흰쌀밥이 72입니다. 흰빵이 75에서 80입니다. 설탕이 65 정도입니다. 이런 음식들은 먹고 나서 혈당이 빠르게 확 올라갑니다. 두 번째 개념, 혈당 부하 지수입니다. 혈당 지수에서 한 발 더 나아간 개념입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얼마나 많이 먹느냐에 따라 혈당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집니다. 혈당 부하 지수는 음식의 종류와 먹는 양, 이 2가지를 함께 고려한 수치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박의 혈당 지수는 72로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수박 한 조각, 100기 정도에는 실제 당분이 얼마 없습니다. 그래서 혈당 부하 지수로 따지면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양이 적으니까요. 반대로 혈당 지수가 낮은 음식도 엄청나게 많이 먹으면 혈당 부하 지수가 올라갑니다. 결론적으로 혈당 지수는 음식의 성질이고
혈당 부하 지수는 실제 밥상에서의 영향력입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이 두 가지가 모두 낮은 음식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간식 5가지는 그 기준을 모두 충족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시작합니다. 첫 번째 간식. 삶은 달걀입니다. 달걀은 너무 흔해서 간식이라고 생각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냉장고에 늘 있으니까요. 그런데 당뇨가 있으신 분들에게 달걀은 사실 정말 귀한 간식입니다. 먼저 달걀의 혈당 지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0에 가깝습니다. 사실상 혈당을 전혀 올리지 않는다고 보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달걀 안에 탄수화물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중간 크기 달걀 한 개 안에 탄수화물이 0.6g밖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0.6g이 얼마나 적은 양인지 실감이 안 되시죠? 설탕 한 티스푼이 사기입니다. 달걀 한 개의 탄수화물은 설탕 한 티스푼의 7분의 1도 안 되는 양입니다. 혈당이 올라갈 탄수화물 자체가 없는 겁니다. 대신 달걀 안에는 단백질이 6g이나 들어 있습니다. 이 단백질이 혈당 조절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단백질은 소화 속도가 느립니다. 그리고 단백질은 혼자만 천천히 소화되는 게 아니라 함께 드시는 다른 음식의 소화 속도도 함께 늦춰줍니다. 예를 들어 달걀을 드시면서 과일을 조금 드셨다고 합시다. 과일 안에 있는 당분이 소장으로 흡수되는 속도를 달걀의 단백질이 늦춰줍니다. 결과적으로 식후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고속도로에서 빠른 자동차들이 줄지어 달리는데 앞에 큰 트럭이 천천히 달리면 뒤에 차들도 속도를 줄일 수밖에 없죠. 단백질이 바로 그 트럭 역할을 합니다. 달걀에는 지방도 5기 정도 들어 있습니다. 지방이라는 말을 들으시면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어떤 지방이냐가 중요합니다. 달걀에 있는 지방의 대부분이 단일 불포화 지방과 다중 불포화 지방입니다. 이것은 올리브 오일에 있는 것과 비슷한 좋은 지방입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을 줄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을 늘려줍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심혈관 합병증도 신경 쓰셔야 하는데 달걀의 좋은 지방이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달걀에서 절대 빼놓으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노른자입니다. 혹시 달걀을 드실 때 다이어트나 콜레스테롤 걱정 때문에 흰자만 드시는 분 계십니까?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노른자도 꼭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른자에는 루테인과 지아잔틴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이 눈 건강을 지켜줍니다. 특히 망막의 황반이라는 부분에 집중적으로 쌓여서 눈을 보호합니다. 당뇨가 있는 분들에게 눈 건강이 특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당뇨 합병증 중 하나가 당뇨성 망막병변입니다. 혈당이 높은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눈 안쪽 망막의 미세한 혈관들이 손상됩니다. 처음에는 시야가 흐릿해지다가 심해지면 실명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심각한 합병증입니다. 노른자에 있는 루테인과 지아잔틴이 망막 세포를 보호하고 혈관 염증을 줄여서 이 합병증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흰자만 드시면 이 중요한 성분을 전혀 못 드시는 겁니다. 삶은 달걀은 하루에 1개에서 2개 정도 드시면 됩니다. 조리 방법은 삶거나 술한 형태가 가장 좋습니다. 기름에 볶거나 부치면 기름을 흡수하게 되어서 불필요한 칼로리가 늘어납니다. 소금을 조금 뿌려서 드시거나 드시기 편한 방식으로 드시면 됩니다. 실용적인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일주일치 달걀을 한꺼번에 삶아서 냉장고에 보관하세요. 삶은 달걀은 냉장 보관하면 5일에서 7일까지 괜찮습니다. 아침에 바쁘실 때, 오후에 간식이 생각나실 때 바로 꺼내서 드실 수 있습니다. 준비 시간도 필요 없고 비용도 달걀 1개에 200원에서 300원 수준이니 거의 들지 않습니다. 돈 한 푼 안 드시고 혈당도 지키고 영양도 챙기는 완벽한 간식입니다. 자, 첫 번째 삶은 달걀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간식은 찐 고구마 또는 생고구마입니다. 여기서 잠깐 질문 드리겠습니다. 고구마를 어떻게 드시는 것을 가장 좋아하세요? 구운 것이요? 삶은 것이요? 생으로 드시는 것이요? 대부분 군고구마를 먼저 생각하십니다. 길거리에서 파는 군고구마, 에어프라이어로 구운 고구마, 겨울에 먹던 그 달달하고 구수한 군고구마, 그 향기만 맡아도 마음이 따뜻해지죠. 그런데 오늘 말씀드릴 것은 군고구마가 아닙니다. 왜 군고구마가 안 되는지 이유는 잠깐 후에 꼭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찐 고구마, 삶은 고구마 또는 생고구마의 혈당 지수는 약 45입니다. 혈당 부하 지수는 10 정도이고
칼로리는 100g에 85칼로리로 낮습니다. 당뇨가 있으셔도 적당한 양을 드시는데 문제가 없는 수치입니다. 고구마 안에는 식이섬유가 100g당 약 3g가 들어 있습니다. 식이섬유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아시죠? 소화관 안에서 당분의 흡수 속도를 늦춰주는 완충제 역할을 합니다. 마치 스펀지처럼 당분을 잡아두면서 천천히 흘려보냅니다. 그래서 식후 혈당이 부드럽게 올라가게 해줍니다. 변비 예방은 덤입니다. 그런데 고구마에는 식이섬유보다 더 흥미로운 성분이 있습니다. 저항성 전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이름 자체가 힌트를 줍니다. 소화에 저항하는 전분이라는 뜻입니다. 일반적인 전분은 소장에서 빠르게 분해됩니다. 소화 효소가 달려들어서 잘게 잘라서 포도당으로 만들고 그 포도당이 혈액으로 흡수됩니다. 혈당이 올라가는 원리입니다. 그런데 저항성 전분은 다릅니다. 소화 효소가 달려들어도 잘 분해가 안 됩니다. 소장에서 소화되지 않고 대장까지 그대로 내려갑니다. 대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고요? 대장 안에는 수백 종의 세균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중에 좋은 균들, 유익균이 있는데요. 이 유익균들이 저항성 전분을 먹이로 삼습니다. 저항성 전분이 유익균의 프리바이오틱스, 즉 유익균의 밥이 되는 겁니다. 유익균들이 저항성 전분을 먹고 나면 무엇을 만들어내느냐? 부티르산이라고 하는 짧은 사슬 지방산을 만들어냅니다. 이 부티르산이 혈액을 통해 간으로 갑니다. 간에서는 어떤 일을 하느냐? 간이 포도당을 새로 만드는 작용, 즉 포도당 신생 합성을 억제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간이 혈당을 더 만들지 못하게 막아줍니다. 그리고 동시에 인슐린이 더 잘 작동하도록 인슐린 저항성을 줄이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정리하면 고구마가 위장을 지나고 소장을 지나서 대장까지 내려가서 그곳에서 유익균을 도와서 그 유익균이 혈당을 조절하는 물질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고구마 한 개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혈당 관리를 도와주고 있다는 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제 군고구마가 왜 안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구마를 강한 열로 구우면 저항성 전분이 파괴됩니다. 저항성 전분이 일반 전분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러면 소장에서 빠르게 소화되고 혈당이 빠르게 올라갑니다. 군고구마의 혈당 지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굽는 시간과 방법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95까지 올라갑니다. 흰쌀밥이 72인데 군고구마가 그보다 훨씬 높습니다. 같은 고구마를 먹는데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 혈당 지수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달라집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고구마를 반드시 삶거나 쪄서 드셔야 합니다. 에어프라이어나 오븐에 굽는 것은 피하십시오. 찜기로 쪄서 드시거나 냄비에 물 넣고 삶아서 드시면 됩니다. 고구마는 하루에 작은 것 1개 또는 중간 크기 반 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가능하면 껍질째 드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껍질에 안토시아닌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서 혈관 염증을 줄여줍니다. 생고구마를 드시면 목에 따가운 느낌이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고구마에 들어있는 수산칼슘이라는 성분 때문에 생기는 현상인데요. 그럴 때는 찌거나 삶아서 드시면 됩니다. 그래도 군고구마보다 혈당에 훨씬 안전합니다. 두 번째, 찐 고구마였습니다.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간식은 생당근입니다. 당근을 간식이라고 하면 처음에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당근은 국에 넣는 것, 반찬으로 볶는 것, 이런 이미지가 강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고 나면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당근의 혈당 지수는 16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흰쌀밥이 72입니다. 당근은 16입니다. 얼마나 큰 차이인지 느껴지시죠? 혈당 부하 지수도 3에 불과합니다. 칼로리는 100g당 40칼로리밖에 안 됩니다. 이 숫자들만 봐도 당뇨가 있으신 분들에게 거의 완벽한 간식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당근 100개 안에는 2.8g의 식이섬유가 들어 있습니다. 이 섬유질이 당분의 흡수를 늦추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줍니다. 씹히는 식감 자체도 좋아서 심심할 때 드시기에 딱입니다. 그런데 당근에서 정말 주목해야 할 것은 베타카로틴입니다. 당근의 주황색이 바로 이 베타카로틴에서 나옵니다. 라보. 이것이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항산화제가 왜 중요하냐고요? 우리 몸 안에는 활성산소라는 것이 끊임없이 만들어집니다. 이 활성산소가 세포를 공격하고 손상시킵니다. 혈관벽을 손상시켜서 염증을 일으킵니다. 특히 당뇨가 있는 분들은 혈당이 높은 상태에서 활성산소가 더 많이 만들어집니다. 베타카로틴이
이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혈관 벽의 염증을 줄여줍니다. 당뇨성 혈관 합병증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또 베타카로틴은 우리 몸 안에서 비타민 A로 변환됩니다. 비타민 A가 눈의 망막에 있는 시세포가 빛을 감지하는데 꼭 필요한 성분입니다. 어두운 곳에서 잘 안 보이는 야맹증이 비타민 A 부족에서 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당뇨성 망막병변이 있는 분들에게 비타민 A가 망막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당근이 눈에 좋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바로 이 베타카로틴 때문입니다. 당근을 드실 때 한 가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절대 갈아서 주스로 드시면 안 됩니다. 당근을 갈면 식이섬유가 잘게 파괴되고 당분이 빠르게 흡수되는 형태로 변합니다. 생당근의 혈당 지수는 16이지만 당근 주스는 훨씬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생당근을 그대로 꼭꼭 씹어서 드셔야 합니다. 씹는 행동 자체가 소화를 늦추고 포만감을 높여줍니다. 당근을 간식으로 편리하게 드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말에 당근 서너 개를 한꺼번에 깨끗이 씻어서 손가락 굵기의 스틱 모양으로 잘라두세요. 밀폐 용기에 넣어서 냉장 보관하면 3일에서 4일은 충분히 유지됩니다. 텔레비전 보실 때, 소파에 앉아서 쉬실 때, 심심하게 뭔가 씹고 싶으실 때 꺼내서 드시면 됩니다. 준비 시간도 거의 없고 비용도 매우 저렴합니다. 당근 한 봉지에 1, 500원에서 2, 0원 정도 하는데 일주일 간식이 해결됩니다. 하루 섭취량은 100급이에서 150급이 정도, 중간 크기 당근 반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자, 지금까지 삶은 달걀, 찐 고구마, 생당근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중간에 잠깐 복습을 하고 나머지 2가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삶은 달걀은 혈당 지수가 0에 가깝습니다. 탄수화물이 거의 없고 단백질이 함께 드시는 음식의 혈당 상승을 늦춰줍니다. 노른자에 있는 루테인과 지아잔틴이 당뇨성 망막병변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한두 개, 삶아서 노른자까지 함께 드세요. 찐 고구마는 혈당 지수 45입니다. 저항성 전분이 장속 유익균의 밥이 되어서 부티르산을 만들고 이것이 간에서 혈당 생성을 억제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합니다. 군고구마는 혈당 지수가 최대 95까지 올라가니 반드시 피하세요. 하루에 중간 크기 반개, 껍질째 드세요. 생당근은 혈당 지수 16으로 매우 낮습니다. 베타카로틴이 혈관 염증을 줄이고 비타민 A로 바뀌어 눈 건강을 보호합니다. 반드시 갈지 마시고 생것 그대로 꼭꼭 씹어 드세요. 미리 스틱으로 잘라 냉장 보관하면 편리합니다. 3가지 모두 기억하셨죠? 나머지 2가지도 바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번째 간식은 딸기입니다. 과일은 당뇨에 안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과일이 달콤하니까 혈당을 올릴 것 같다고요. 사실 이건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과일 종류에 따라 혈당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크게 다릅니다. 딸기는 과일 중에서도 당뇨가 있는 분들이 드시기에 가장 좋은 과일 중 하나입니다. 딸기의 혈당 지수는 40입니다. 혈당 부하 지수는 3으로 매우 낮습니다. 칼로리도 100이당 32칼로리밖에 안 됩니다. 이 수치들은 당뇨 환자분들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수준입니다. 딸기의 가장 큰 강점은 비타민 C입니다. 딸기 100기 안에 비타민 C가 59맹지이나 들어있습니다. 하루에 필요한 비타민 C 권장량의 60에서 70%를 딸기 한 줌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오렌지 한 개에 있는 비타민 C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딸기에 더 많이 들어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비타민 C 하면 오렌지를 먼저 생각하시는데 딸기가 오렌지 못지 않습니다. 비타민 C가 당뇨가 있는 분들에게 왜 중요하냐고요? 비타민 C는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혈당이 높은 상태에서 만들어지는 활성산소를 제거해줍니다. 이 활성산소가 심혈관을 손상시키고 신경을 손상시키고 망막을 손상시킵니다. 당뇨의 3가지 주요 합병증인 심혈관 합병증, 신경병증, 망막병변 모두에 활성산소가 관여합니다. 비타민C가 이 활성산소를 잡아줘서 합병증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딸기의 붉은색을 내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도 매우 중요합니다. 안토시아닌이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해줍니다. 아까 달걀 설명드릴 때 인슐린과 세포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렸는데요.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슐린을 열쇠라고 생각해보세요. 우리 몸의 세포 하나하나에 자물쇠가 달린 문이 있습니다. 인슐린이라는 열쇠로 자물쇠를 열어야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에너지로 쓰입니다.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야 혈당이 내려갑니다. 그런데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어떻게 되느냐? 자물쇠가 녹슬고 굳어버립니다. 열쇠는 있는데 문이 잘 열리지 않습니다.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못 들어가고 혈액 안에 계속 쌓입니다. 혈당이 높아지는 겁니다. 인슐린을 더 많이 분비해도 자물쇠가 안 열리면 소용이 없습니다. 췌장이 지쳐서 인슐린 자체가 부족해지면 그게 2형 당뇨입니다. 그게 2형 당뇨입니다. 딸기의 안토시아닌이 이 녹슨 자물쇠를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인슐린이 더 잘 작동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실제로 안토시아닌이 풍부한 식품이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또 딸기에는 엘라직산이라는 폴리페놀 성분이 있습니다. 이 성분이 소장에서 탄수화물 흡수 속도를 늦춰줍니다. 그리고 세포가 포도당을 더 잘 흡수하도록 도와줍니다. 포도당을 잘 줍니다. 공복 혈당과 식후 혈당 모두를 낮추는 효과가 여러 연구에서 확인된 성분입니다. 딸기를 드실 때는 반드시 생딸기로 드셔야 합니다. 딸기잼은 안 됩니다. 딸기 시럽도 안 됩니다. 딸기맛 음료, 딸기맛 과자, 이런 것들은 모두 설탕이 다량 들어있어서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같은 딸기라도 형태가 다르면 혈당에 미치는 영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반드시 생딸기를 그냥 드시거나 설탕이 들어있지 않은 플레인 요거트에 넣어서 드시면 됩니다. 딸기 드시는 양은 손바닥 한 줌 정도인 100기 이내가 적당합니다. 딸기를 드실 때 단백질이 있는 음식과 함께 드시면 혈당 조절에 더 좋습니다. 삶은 달걀 1개와 딸기 1줌을 함께 드시는 조합이 아주 좋습니다. 달걀의 단백질이 딸기의 당분이 혈액으로 흡수되는 속도를 더 늦춰줍니다. 딸기가 나오는 봄철이 되면 당뇨가 있는 가족분께 딸기를 사다 드리세요. 달콤하게 드실 수 있으면서 혈당 걱정이 덜하고 비타민도 풍부합니다. 4번째, 딸기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입니다. 5번째 간식은 리코타 치즈입니다. 치즈라고 하면 나트륨이 많고 지방이 높아서 좋지 않을 것 같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일반 체다 치즈나 마트에서 파는 슬라이스 치즈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치즈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리코타 치즈는 그 중에서도 성분 구성이 완전히 다릅니다. 리코타 치즈의 혈당 지수는 27입니다. 혈당 부하 지수는 0.8, 사실상 0에 가깝습니다. 나트륨과 지방 함량이 다른 치즈에 비해서 현저히 낮고 대신 단백질이 높습니다. 고단백 저칼로리 치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5가지 간식 중에서 리코타 치즈를 특별히 고른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나라 분들 중에 우유를 마시면 배가 불편하거나 가스가 차거나 설사가 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유당 불내증이라고 합니다. 유당이라는 성분을 소화하는 효소인 락타아제가 부족해서 생기는 현상인데요. 서양 사람들에 비해서 아시아 사람들에게 훨씬 흔합니다. 어르신들 중에 우유 마시면 속이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리코타 치즈는 다른 치즈에 비해서 유당 함량이 낮습니다. 그래서 유당 불내증이 있는 분들도 비교적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리코타 치즈에서 특히 주목할 성분은 마그네슘입니다. 리코타 치즈 100기 안에 마그네슘이 10mg이 들어있습니다. 마그네슘이 혈당 조절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고요? 아까 인슐린을 열쇠에 비유하고 세포 문을 자물쇠에 비유했던 것 기억하십니까? 그 열쇠로 자물쇠를 돌리는 과정에서 마그네슘이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합니다. 마그네슘이 충분해야 인슐린이 자물쇠를 쉽게 돌릴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인슐린이 있어도 자물쇠가 잘 안 돌아갑니다. 세포 안으로 포도당이 잘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마그네슘이 부족한 사람들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기 쉽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당뇨가 있는 분들 중에서 마그네슘 수치가 낮은 경우가 많다는 것도 연구에서 확인된 내용입니다. 마그네슘을 적절히 섭취하는 것이 혈당 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리코타 치즈가 그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리코타 치즈의 단백질도 중요합니다. 단백질이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고 탄수화물 흡수 속도를 늦춰서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줍니다. 리코타 치즈는 하루에 50개 이내로 드시면 됩니다. 마트에서 구입하실 때 성분표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시중에 파는 리코타 치즈 제품 중에는 설탕, 과일 시럽, 향료, 증점제 같은 것들이 첨가된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혈당을 올릴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원유 또는 우유, 크림, 소금만 들어있는 순수한 리코타 치즈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성분표에서 원재료명을 확인하세요. 간단할수록 좋은 제품입니다. 어떻게 드시면 좋냐고요? 그냥 숟가락으로 떠서 드셔도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딸기와 함께 드시는 조합도 아주 좋습니다. 리코타 치즈의 단백질이 딸기 당분의 흡수를 더 늦춰줍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드시면 맛도 있고 혈당 조절에도 좋은 완벽한 간식 조합이 됩니다. 자, 5번째 리코타 치즈까지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최종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혈당 걱정 없이 드실 수 있는 간식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첫 번째, 삶은 달걀입니다. 혈당 지수가 0에 가깝습니다. 탄수화물이 거의 없고 단백질이 함께 드시는 음식의 혈당 상승을 늦춰줍니다. 노른자의 루테인과 지아잔틴이 당뇨성 망막병변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한두 개, 삶아서 노른자까지 함께 드세요. 미리 여러 개 삶아서 냉장고에 보관하시면 편리합니다. 두 번째, 찐 고구마 또는 생고구마입니다. 혈당 지수 45, 혈당 부하 지수 10입니다. 저항성 전분이 장속 유익균을 도와 부티르산을 만들고 이것이 간에서 혈당 생성을 억제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합니다. 군고구마는 혈당 지수가 최대 95까지 올라가니 반드시 피하세요. 하루에 중간 크기 반개, 껍질째 삶거나 쪄서 드세요. 세 번째, 생당근입니다. 혈당 지수 16, 혈당 부하 지수 3으로 매우 낮습니다. 베타카로틴이 혈관 염증을 줄이고 비타민 A로 바뀌어 눈 건강을 보호합니다. 반드시 갈지 마시고 생것 그대로 꼭꼭 씹어 드세요. 미리 스틱으로 잘라 냉장 보관하면 편리하고 비용도 거의 들지 않습니다. 하루에 100에서 150지. 네 번째, 딸기입니다. 혈당 지수 40, 혈당 부하 지수 3입니다. 비타민C가 풍부하고 안토시아닌이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며 엘라직산이 탄수화물 흡수를 늦춰줍니다. 생딸기로 손바닥 한 줌 이내로 드세요. 딸기잼이나 딸기 음료는 절대 안 됩니다. 봄철에 가족분께 드리기에도 참 좋은 과일입니다. 5번째, 리코타 치즈입니다. 혈당 지수 27, 혈당 부하 지수 0.8입니다. 마그네슘이 인슐린의 원활한 작동을 돕습니다. 유당 불내증이 있으신 분들도 드시기 좋습니다. 첨가물 없는 순수 제품으로 하루 50지 이내로 드세요. 딸기와 함께 드시면 맛도 좋고 혈당 조절에도 좋습니다. 이 5가지를 기억해 두셨다가 간식이 생각나실 때마다 활용하시면 됩니다. 당뇨가 있다고 해서 모든 간식을 포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무조건 굶는 것이 정답이 아닙니다.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오늘 알려드린 5가지 맛있게 드시면서 혈당도 함께 지키시길 바랍니다. 우리 세대는 살면서 참 많이 참으셨습니다. 자식들 키우느라 가족을 위해 본인 몸을 돌볼 여유가 없었던 분들이 많습니다. 힘든 시절을 이겨내면서 가족을 지켜오셨습니다. 이제는 그 몸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도 잘 챙겨드릴 시간입니다. 건강해야 손주들과 더 오래 함께 하실 수 있고,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고,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껏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보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냉장고에 달걀 미리 삶아 두는 것부터, 당근 스틱 잘라서 보관하는 것부터, 지금 당장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건강해집시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오늘 알려드린 간식 중에 드셔보신 것이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성공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댓글에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됩니다. 모든 댓글을 꼼꼼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 간식을 알려드렸는데요. 이걸 어떻게 조합해서 드시면 더 효과적인지, 그리고 드실 때 주의해야 할 점들을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실제로 혈당 관리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먼저 간식 타이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식은 언제 드시는 게 좋을까요? 많은 분들이 배고프면 드시는데요. 사실 간식 타이밍도 혈당에 영향을 미칩니다. 식사와 식사 사이, 즉 2끼 사이에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침 식사와 점심 식사 사이, 또는 점심과 저녁 사이가 적당합니다. 왜냐하면 식사 직후에는 이미 혈당이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거기에 간식까지 드시면 혈당이 너무 높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오랫동안 아무것도 안 드시다가 갑자기 식사를 하면 혈당이 크게 오릅니다. 간식을 중간에 드셔서 혈당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식은 보통 식사 후 2시간에서 3시간 후에 드시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을 7시에 드셨다면 간식은 10시 전후가 좋습니다. 점심을 12시에 드셨다면 간식은 3시 전후가 좋습니다. 간식 조합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5가지를 단독으로 드셔도 좋지만 조합해서 드시면 더 효과적입니다. 가장 좋은 조합은 단백질과 섬유질을 함께 드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 삶은 달걀 1개와 생당근 스틱 몇 개를 함께 드시는 조합이 아주 좋습니다. 달걀의 단백질이 당근의 당분 흡수를 늦추고 당근의 섬유질이 포만감을 더해줍니다. 딸기와 리코타 치즈 조합도 훌륭합니다. 딸기의 비타민C와 안토시아닌이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면서 리코타 치즈의 단백질이 딸기 당분의 흡수 속도를 늦춰줍니다. 찐 고구마는 단독으로 드시는 것도 좋지만 삶은 달걀과 함께 드시면 더 좋습니다. 고구마의 탄수화물을 달걀의 단백질이 잡아줍니다. 이렇게 단백질이 있는 것과 함께 드시면 같은 음식이라도 혈당이 더 천천히 올라갑니다. 이제 흔한 오해 하나를 바로잡겠습니다. 당뇨가 있으면 아무것도 달콤한 것을 드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당분의 종류와 먹는 방식이 더 중요합니다. 설탕처럼 빠르게 흡수되는 당분은 피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섬유질과 함께 천천히 흡수되는 자연 당분, 예를 들어 딸기나 고구마에 있는 당분은 적당량이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고구마의 저항성 전분처럼 보기엔 탄수화물이지만 실제로는 혈당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 성분들도 있습니다. 음식을 무조건 달콤하면 안 된다고 분류하는 것은 너무 단순한 생각입니다. 어떤 당분인지, 어떤 방식으로 흡수되는지, 어떤 성분과 함께 있는지가 모두 중요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식을 드실 때 양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간식들이 혈당 지수가 낮다고 해서 무제한으로 드셔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까 혈당 부하 지수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죠. 혈당 지수가 낮은 음식도 많이 먹으면 혈당 부하 지수가 올라갑니다. 달걀은 하루 한두 개, 고구마는 중간 크기 반 개, 당근은 150기 이내, 딸기는 100기 이내, 리코타 치즈는 50기 이내, 이 양을 지켜야 합니다. 이번에는 당뇨 환자분들이 특히 조심하셔야 할 간식들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좋은 간식 못지않게 피해야 할 것들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주의하실 것은 말린 과일입니다. 건포도, 건자두, 건망고, 건블루베리 같은 것들이요. 과일을 말리면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당분이 농축됩니다. 예를 들어 건포도 한 줌은 포도 한 송이의 당분과 비슷합니다. 부피는 작은데 당분은 훨씬 많습니다. 혈당이 쑥 올라갑니다. 두 번째로 주의하실 것은 과일 주스입니다. 아까 당근 주스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오렌지 주스, 사과 주스, 포도 주스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일을 갈거나 짜면 섬유질이 파괴되고 당분이 빠르게 흡수되는 형태가 됩니다. 전체 과일을 드실 때보다 혈당이 훨씬 빠르게 올라갑니다. 세 번째로 주의하실 것은 견과류 중에서도 당과 처리된 것들입니다. 아몬드, 호두, 잣 같은 견과류 자체는 혈당 지수가 낮고 당뇨 환자분들께 좋은 간식입니다. 하지만 꿀을 입혀서 구운 것이나 설탕 코팅된 견과류는 피하셔야 합니다. 순수한 견과류를 드셔야 합니다. 네 번째로 주의하실 것은 요거트입니다. 요거트 자체는 단백질이 풍부하고 좋은 간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중에 파는 요거트 중에는 설탕과 과일 시럽이 잔뜩 들어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반드시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생딸기를 넣어서 드시면 훌륭한 간식이 됩니다. 다섯 번째로 주의하실 것은 쌀과자나 미숫가루 같은 것들입니다. 얼핏 보면 건강에 좋을 것 같고 단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쌀과자의 혈당 지수는 굉장히 높습니다. 혈당 지수가 80을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흰쌀밥보다 높습니다. 입에서는 그다지 달지 않아도 혈당을 빠르게 올립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하실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간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일요일에 한 번의 준비를 해두시면 한 주 동안 간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달걀 7개에서 14개를 한꺼번에 삶아서 냉장 보관하세요. 당근 4개에서 5개를 씻어서 스틱으로 잘라 냉장 보관하세요. 고구마 2~3개를 쪄서 냉장 보관하세요. 딸기는 신선하게 드셔야 하니 2일에서 3일치씩 사두세요. 리코타 치즈는 개봉 후 냉장 보관하면 5일에서 7일 정도 됩니다. 이렇게 미리 준비해 두시면 간식이 생각나실 때마다 냉장고에서 바로 꺼내서 드실 수 있습니다. 준비하는 수고가 없으니 지속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혈당 관리는 단기간에 결과를 보려고 하시면 힘듭니다. 하루하루 꾸준히 좋은 음식을 선택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5가지 간식, 내일부터 하나씩 시작해보세요. 처음에는 달걀 하나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그것이 쌓이면 결국 혈당이 달라집니다. 건강한 식습관은 단순히 혈당 숫자를 낮추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더 건강해지면 더 많은 것들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손주들과 더 오래 함께하고 여행도 가고 하고 싶은 것들을 더 오래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을 관리하는 이유는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더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영상이 그 첫걸음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 중에서 운동에 대해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다. 운동이 당뇨 관리에 중요하다는 건 다 아십니다. 그런데 어떤 운동을 언제, 얼마나 해야 하는지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식이 조절에 대해 중점적으로 말씀드렸는데요. 운동과 간식, 이 2가지가 함께 되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식사 후에 가볍게 20분에서 30분 정도 걸으시면 식후 혈당이 의미 있게 낮아집니다. 무리하게 많이 하실 필요 없습니다. 동네 한 바퀴, 아파트 단지 한 바퀴 정도면 충분합니다. 걷는 것 자체가 근육에서 포도당을 소비하게 만들어서 혈당이 내려갑니다. 그리고 간식을 드시기 전으로 짧게 걸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간식으로 고구마를 드신 후에 10분에서 15분 정도 가볍게 걸으시면 고구마의 당분이 혈당으로 전환되더라도 걷기 운동이 그 혈당을 소비해줍니다. 수분 섭취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을 충분히 드시는 것이 혈당 관리에도 중요합니다. 물이 부족하면 혈액이 농축되어서 혈당 수치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루에 충분한 물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성인 기준으로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를 목표로 하시면 됩니다. 물이 맹맹하게 느껴지신다면 레몬 한 조각을 넣거나 오이 몇 조각을 넣어서 드시면 훨씬 마시기 편합니다. 당뇨 환자분들이 특히 수분 섭취에 신경을 쓰셔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혈당이 높으면 신장에서 혈당을 소변으로 배출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소변이 많이 나오고 수분이 빠져나갑니다. 수분이 빠져나가면 목이 마르고 또 물을 마시게 됩니다. 이런 악순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수분을 꾸준히 보충해 주시는 것이 이 악순환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잠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면이 혈당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잠을 잘 못 자거나 수면 시간이 부족하면 혈당을 올리는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많이 분비됩니다. 그러면 다음날 혈당이 더 올라가기 쉽습니다. 반대로 숙면을 취하시면 혈당 조절이 더 잘 됩니다. 밤에 11시에서 12시 이전에 주무시고 가능하면 7시간에서 8시간 수면을 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코르티솔이 혈당을 올립니다. 좋은 것을 많이 드셔도 스트레스가 심하면 혈당이 오를 수 있습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유지하시는 것, 기분 좋은 활동을 하시는 것이 혈당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텔레비전 보시면서 편안하게 쉬시는 것도 좋고, 가벼운 산책도 좋고, 손주들과 노시는 것도 좋습니다. 즐거운 시간이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당뇨가 있어도 드실 수 있는 좋은 간식 5가지, 삶은 달걀, 찐 고구마, 생당근, 딸기, 리코타 치즈. 간식 타이밍은 식사 후 2시간에서 3시간 뒤가 좋습니다. 단백질과 섬유질을 함께 드시면 혈당 상승을 더 잘 막을 수 있습니다. 말린 과일, 과일 주스, 당과 처리된 견과류, 가당 요거트, 쌀과자는 피하세요. 식사 후 20분 걷기를 꾸준히 하시면 효과가 훨씬 커집니다. 수분을 충분히 드시고 수면을 잘 취하시고 스트레스를 줄이시면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다 바꾸려고 하시면 힘듭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달걀 삶아두는 것부터, 당근 잘라두는 것부터, 식후에 10분 걷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작은 것들이 쌓이면 큰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이 건강해지시면 가족이 기쁩니다. 손주들과 더 오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행도 더 마음 편하게 가실 수 있습니다. 하고 싶으셨던 것들을 더 오래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건강해집시다. 오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한 번이 더 많은 분들께 이 정보가 전달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 중에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혈당 관리하시면서 경험하신 것들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같은 상황에 있는 다른 분들께 큰 힘이 됩니다. 모든 댓글을 꼼꼼히 읽어보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잠깐 오늘 영상에서 다룬 5가지 간식의 성분을 다시 한번 더 깊이 이해하시도록 몇 가지를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달걀에 대해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달걀하면 콜레스테롤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예전에는 달걀 노른자가 콜레스테롤을 올린다고 해서 많이들 피하셨죠. 그런데 최근 영양학계의 견해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 들어오는 콜레스테롤, 즉 식이 콜레스테롤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에 미치는 영향이 예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적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 몸은 이미 콜레스테롤을 스스로 만들어내는데 음식으로 콜레스테롤이 들어오면 몸이 자체 생성을 줄입니다. 조절이 된다는 겁니다. 물론 심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당뇨 환자분들에게는 하루 한두 개의 달걀은 문제가 없다는 것이 현재의 영양학적 견해입니다. 고구마에 대해서도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구마와 일반 감자를 비교해드리겠습니다. 감자의 혈당 지수는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70 이상으로 상당히 높습니다. 찐 감자도 혈당 지수가 65 정도 됩니다. 반면에 찐 고구마는 45 정도입니다. 비슷해 보이는 두 가지인데 혈당에 미치는 영향이 꽤 다릅니다. 감자를 간식으로 드시는 것보다 고구마를 간식으로 드시는 것이 당뇨 환자분들께 훨씬 좋습니다. 또 고구마는 베타카로틴도 들어 있습니다. 특히 주황색 고구마에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합니다. 아까 당근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베타카로틴이 항산화 작용을 하고 비타민 A로 전환됩니다. 고구마 껍질의 자줏빛은 안토시아닌이고 속살의 주황색은 베타카로틴입니다. 두 가지 항산화 성분이 모두 들어있는 셈입니다. 딸기에 대해서도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딸기는 딸기지만 어떻게 재배했느냐에 따라 영양 성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제철에 나오는 국내산 딸기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봄에 나오는 딸기가 가장 맛있고 영양도 풍부합니다. 제철이 아닌 시기에 비닐하우스에서 재배된 딸기도 드실 수 있지만 영양 성분이 제철 딸기보다 다소 낮을 수 있습니다. 또 딸기를 씻을 때는 꼭지를 떼지 말고 씻으세요. 꼭지를 먼저 떼면 씻는 과정에서 수분과 함께 영양 성분이 빠져나갑니다. 꼭지째 흐르는 물에 씻고 드시기 직전에 꼭지를 떼는 것이 좋습니다. 리코타 치즈에 대해서도 실용적인 정보를 더 드리겠습니다. 리코타 치즈를 처음 드셔보시는 분들은 어떤 맛인지 궁금하실 겁니다. 맛은 부드럽고 담백합니다. 일반 치즈처럼 짜거나 강한 맛이 없고 약간 크림처럼 부드러운 질감입니다. 리코타 치즈를 처음 드셔보신 분들 중에 생각보다 맛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리코타 치즈를 어디서 살 수 있냐고요? 요즘은 대형 마트나 이마트, 롯데마트 같은 곳에서도 구할 수 있습니다. 냉장 코너의 치즈 섹션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도 쉽게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가격은 200지 제품 기준으로 6, 0원에서 8, 0원 정도 합니다. 비싸지 않습니다. 하루에 50지씩 드시면 200지 나을 정도 됩니다. 하루에 1, 500원에서 2, 0원 정도인 셈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알려드린 간식들을 장기적으로 꾸준히 실천하시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지속성입니다. 처음에는 의욕이 넘쳐서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시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지쳐서 포기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전보다 더 나빠지는 경우도 생깁니다. 지속하기 위해서는 완벽함을 목표로 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날은 준비한 건강 간식을 드시고 어떤 날은 사정이 생겨서 못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한번 실수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다음번에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습관이 되려면 최소 2주에서 4주가 걸립니다. 처음 2주가 가장 어렵습니다. 그 기간만 버티면 점점 자연스러워집니다. 달걀 삶아두는 것, 당근 잘라두는 것, 이런 작은 준비들이 2주 후에는 자연스러운 습관이 됩니다. 가족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함께 사시는 가족분들이 식습관 관리를 도와주시면 훨씬 쉽습니다. 자녀분들이나 배우자분이 같이 건강 간식을 준비해드리거나 함께 드신다면 더 지속하기 쉽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후에 가족에게도 알려주세요. 본인이 드셔야 하는 이유, 이 간식들이 왜 좋은지 설명해드리면 가족들도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혼자 건강을 지키려고 하지 마시고 가족과 함께 하세요. 우리 함께 건강해집시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5가지 간식은 당뇨가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당뇨 예방에도 좋습니다. 공복 혈당이 정상이신 분들도 이 간식들을 꾸준히 드시면 당뇨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혈당이 정상이라고 방심하지 마세요. 우리나라에서 당뇨 환자가 급증하는 이유 중 하나가 잘못된 식습관이 오랫동안 쌓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좋은 습관을 만들어 두시면 나중에 걱정이 훨씬 줄어듭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데 그리고 소중한 가족과 더 오래 함께 하시는데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